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면 안 되는 것처럼 절대 알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마음 놓고 핸드폰 관리도 좀 소홀해지고 그럴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뭐야, 영어가요? 다시 왜 안녕하세요. 좋은 변호사 한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상간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님 이거 내 배우자의 외도 증거 심증은 100%인데 물증이 없어. 이런 거 증거 어떻게 확보해야 되나요? 흥신소에 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증거를 일단 필요한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흥신소 없이. 왜냐면 흥신소는 돈도 되게 비싸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 드릴 텐데 또 합법과 불법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 없이 나 홀로 어떻게 하면 외도의 증거를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외도 증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세 개. 첫 번째는 배우자와 그 상간남,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겠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통화 내역이고 세 번째는 숙박업소에 들락날락했던 CCTV입니다. 순서대로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배우자 카카오톡 내용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배우자를 잘 관찰해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절대 알게 하면 안 됩니다.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면 안 되는 것처럼 절대 알리면 안 돼요. 그래야지 마음 놓고 핸드폰 관리도 좀 소홀해지고 그럴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비번이 안 채워져 있다 그러면 뭘 보고 뭐 카카오톡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핸드폰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요즘에는 다 핸드폰에 비밀번호나 패턴 이런 게 다 채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비밀번호나 패턴이 채워져 있는 배우자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체득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엄밀히 보면 형사적인 범죄예요. 자, 그런데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되게 세죠, 벌금이. 근데 이건 상한선이고 실무상으로는 뭐 통상 한 벌금형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외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뭐 그렇게까지 징역형까지는 안 내립니다. 내가 만약에 벌금형 전까지 될 것을 감안하겠다 그러면 하셔. 자, 그리고 또 핸드폰을 만약에 열게 됐으면 카카오톡만 일단 보지 마세요. 또 뭘 많이 봐야 되냐, 사진첩이랑 동영상 이런 걸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요즘엔 또 이렇게 외도를 하면은 서로의 알몸 사진, 뭐 그런 속옷 입은 사진 이런 걸 막 주고받더라고요. 카카오톡 내용은 배우자가 지웠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진첩에 보니까 그 상간녀의 속옷 입은 사진이 있어, 이러면 외도의 증거로 아주 적합하겠죠. 그리고 또 서로 같이 찍은 동영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그 사진 영상 폴더도 보시지만 휴지통 폴더도 꼭 보세요. 휴지통 이게 지웠는데 휴지통까지는 또 지워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휴지통도 잘 보시면 서로 둘이 같이 찍은 영상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거 지웠는데 변호사님 이거 복구 어떻게 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설 포렌식 업체에 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핸드폰이 아니잖아요. 남편 핸드폰이면 이 포렌식 업체에 맡기려면 명의자만 맡길 수가 있어요. 명의자가 아니면 아내라 하더라도 이거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이거 포렌식 한다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밀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 동의하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배우자가 지우면 그 핸드폰은 몰래 가져가서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여기 많이 물어보시는 게 통화 내역 있으면 되지 않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자, 통화 내역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까요? 통신사에 명의자 본인이 가야 됩니다. 배우자가 가면 안 해줘요. 명의자 본인이 가서 신청을 해야지 6개월치 뭐 이렇게 발신 내용만, 그것도 수신 내용을 받을 수도 없고 발신 내용만, 언제 전화를 발신했고 문자를 발신했다 이런 내용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했고 무슨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받았는지는 통신사에서 확인 안 해줍니다. 그럼 배우자가 가면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을 알아보고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라는 걸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변호사님. 이거 많이 알아보신 것 같은데, 자, 사실조회 신청해볼 수는 있어, 해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통신사에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보낸다 하더라도 이거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법원에서 명령 내린다 하더라도 이거 거부하면 과태료 나온다 하더라도 통신사에서 그냥 과태료 내고 말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로 알 수도 없고요. 통화 내역은 본인이 아니면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으로 정황 증거 낼 수 있겠죠. 통화를 했다는 것 사실만으로는 외도의 결정적인 증거는 될 수도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박업소 CCTV 관련된 것은, 자, 숙박업소 들락날락한 것 같아. 그럼 어느 숙박업소 가서 그 사장님한테 가서 CCTV 좀
좀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줄까요? 절대 안 보여줍니다. 특히나 숙박업소는 CCTV가 매우 민감한 정보죠. 누가 들락날락했다 이런 것들을 그 숙박업소 어떤 모텔에서 어떤 사장님이 뭐 공개를 쉽게 해준다는 게 소문이 나버리면 그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숙박업소에 들락날락한 CCTV는 공개를 안 해줘요. 자, 그러면 경찰한테 얘기하면 될까요? 경찰은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개입을 합니다. 상간사건, 이 바람핀 거는 형사사건일까요? 아니죠.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건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민사예요. 일반 민사이기 때문에 뭐 강제추행, 강간, 뭐 아니면 뭐 절도, 폭행 뭐 이런 형사사건이 연루가 돼야지만 경찰이 가서 그 숙박업소 주인에게 CCTV를 요청하게 되고 개입을 하게 되는 거지, 일반 민사에서 경찰이 개입 안 해요. 그래서 경찰한테 가서 상간녀 잡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절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건데, 증거보전 신청 이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경우 이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라고 판사님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판사님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증거를 보관하세요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증거보전 신청은 쉬울까요? 뭐 그냥 단순히 어떤 모텔에 가서 어떤 모텔 CCTV 확인해 주세요 판사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판사님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내려줄까요? 아니겠죠. 언제 내 배우자와 어느 모텔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카드 내역 이런 거 같은 정황을 좀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판사님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줍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증거보전 신청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일단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받아들이고 판사님이 신청 받아들이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리고 그 신청이 송달되는 데까지 또 일주일 정도 걸리죠. 그게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총 기간이. 근데 보통 CCTV의 보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길어야 한 달이고 보통 한 2주 내면 다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배우자의 뭐 숙박업소 들락날락한 내역을,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 근데 그게 한 달 전 거야. 그러면 증거보전 신청 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거 신청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기간이 좀 넉넉하다 그럼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꿀팁이, 증거보전 결정이 나오면 그 법원은 송달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결정이 바로 나오면 이걸 가지고 변호사가 직접 가야 돼요. 가서 보통 숙박업소에 따라서는 이걸 송달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그리고 받아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영세한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가서 그 숙박업소 사장님한테 이 증거보전 결정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CCTV 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 부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요청을 해야지 받을 확률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